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충북 지역 방문을 마치고 오후부터 금산을 시작으로 충남 지역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계엄을 비롯해 국가적 어려움을 이겨낸 건 모두 국민들 덕분이라고 강조하며 자신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지도자임을 부각시켰습니다. 이 후보는 내일도 보수 성향이 강한 청양과 예산을 차례로 찾아 고령층을 겨냥한 공약을 발표하며 충청 표심 잡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조영준 기자입니다. 전국을 돌며 민심을 듣겠다는 2차 경청 투어 이틀 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충남을 찾았습니다. 오전 내내 충북, 증평과 옥천, 영동을 돌며 청년 농업인들과 만나는 일정 등을 소화한 뒤 금산을 찾은 겁니다. 이 후보가 지난달 27일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뒤 충남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30여 분간 금산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을 돌며 지지자들의 열띤 응원을 받은 이 후보. 이렇게 많은 분들이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가 전 세계에서 인삼이 제일 많이 난다는 금산인가요? 네! 맛있어요? 네! 비상계엄 사태를 비롯한 국가적 어려움을 이겨낸 건 국민들 덕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모두 우리 국민의 위대함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후보가 금산을 찾은 건 보수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란 분석이 나옵니다. 금산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41.9%로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10%포인트 넘게 낮았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둘러선 사법 이슈에 대해 가장 강한 건 국민의 투표지라며 민심 밀착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후보는 내일 또 다른 험지로 꼽히는 충남 청양과 예산을 차례로 찾은 뒤 어르신 돌봄 공약도 발표하며 본격적인 충청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자신의 고향인 예산에서 전통시장의 부흥을 이끌었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모든 방송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백 대표는 보도자료와 자신의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이제는 방송인이 아닌 기업인 백종원으로서 모든 열정과 힘을 오롯이 더본코리아의 성장에만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백 대표가 추진했던 여러 지역 축제에서 위생 논란 등이 불거졌으며 경찰도 표시광고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백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봄철에 접어들면서 결혼 날짜를 잡은 예비 부부들이 제법 많은데요. 이렇게 결혼 성수기를 맞아서 예식장과 계약을 둘러싼 분쟁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계약금을 낸 뒤 며칠만 지나도 전액 환불이 어렵다는 등 여전히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이 관행처럼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부가 제시한 기준이 있지만 예식장 측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력이 없다면서 버텨 예비 부부들의 피해를 딱히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박범식 기자입니다. 30대 이모 씨는 올해 1월 대전에 한 예식장을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천안의 다른 예식장으로 장소를 옮기게 됐고 결혼식 날짜가 181일 남은 시점에 기존 결혼식장 계약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계약금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예식장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전액 환불 불가였습니다. 계약서상에 3일 이후에 환불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듣고 일부라도 환불을 요구했는데 아예 환불이 안 된다고. 계약한 날로부터 3일 안에 취소한 경우에만 환불받을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이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예식장의 기준은 정부가 권고하는 기준과 거리가 있습니다. 공정위에서는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에도 예식일로부터 150일 전까지는 계약금을 전액 환불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식장 관계자는 정부의 기준은 권고 기준일 뿐 강제할 사항은 아니고 150일 전에는 또 다른 계약이 진행되기도 어렵다며 환불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권고사항 기준에만은 조금 거리가 있는 거지 실제 민법에는 완벽하게 부합하는 거기 때문에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공정위는 정작 계약금 환불 분쟁 개입에는 소극적입니다. 계약금 환불 불가 규정 등 불공정한 조항은 계약 이전에 수정하도록 강제할 수는 있지만 계약 체결 이후에는 어렵다는 겁니다. 저희 공정거래소 하는 건 그 문헌적 의미가 불공정한지만 심사하는 거고요. 이미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환불쟁이 생긴 부분은
저희가 뭐 약관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고 민사적으로 가셔야 되고. 하지만 결혼식 예약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된 상황에서 계약 체결 전 소비자 개인이 약관 수정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최근 5년간 소비자원에서 예식장과의 갈등으로 인한 상담 건수는 2만 건. 정부의 권고 수준을 넘어 강제성 있는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 당진 방향 서공주 분기점 인근을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는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불로 소방서 추산 1,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하부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인력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해주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있어 한숨을 돌렸는데 최근 들어 불법 체류자 단속이 지속되면서 영농 현장이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불법 체류자인 경우가 적지 않아 대거 추방될 위기에 놓이면서 당장 일할 사람이 부족해진 건데요. 일손이 부족한 농촌 현실을 감안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부여군의 오이재배 시설,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바쁘게 수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이제 농촌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출하가 한창이던 부여군 세도면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 진행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대거 추방 위기에 처하자 농민들은 시기를 고려하지 않은 단속이라며 불만을 쏟아냅니다. 영농촌 바쁜 시기를 피해서 단속을 한다든가 합당한 대응책을 해주지도 않고 불법만 단속을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많이 원성이 큽니다. 부여군은 최근 단속과 관련해 정부의 계절 근로자 배치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광역지자체가 연초에 수요를 파악해 법무부에 제출하면 3월과 7월에 지역별로 인원을 배정합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급 인력이 부족하고 필리핀, 라오스 등 공급처의 늑장 행정 처리로 입국 지연이 빈번합니다. 속이 탄 농민들은 현실적으로 불법 체류자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합니다. 불법 체류자 같은 경우도 한국에 와서 일하러 온 거거든요. 농촌 지역에서 말썽 없이 그리고 장기간 일을 잘하고 있는 분들은 양성화해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충남도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9천여 명으로 내년엔 10,000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해마다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법 체류자 단속기간 조정, 이민청 설립 등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미래 에너지 산업의 핵심이라 불리는 2차 전지 산업 육성을 위해 대전시가 발벗고 나섭니다. 대전시는 우수한 연구개발 인프라와 제조 검사 장비 분야의 강점을 살린 첨단 2차 전지 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오는 2030년까지 88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목표는 선도기업 18개사 상장과 주요 기업 매출 2조 3,586억 원 달성, 6,191명 고용 등으로 대전형 2차 전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하면 혐오시설이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기 마련인데요. 전망대와 슬라이드는 물론 찜질방과 물놀이장까지 갖춘 체험 관광형 소각장이 연말 서산에서 문을 엽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파격적인 변신을 시도 중인 현장을 김상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철골 구조물. 94m 높이 굴뚝 끝에는 전망대와 편의시설이 들어옵니다. 굴뚝 옆면으로는 어드벤처 슬라이드가, 안쪽에는 어린이를 위한 암벽 등산장이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진짜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여기 어릴 때부터 살았었는데 여기 소각장에 어린이 시설이랑 물놀이 시설 이런 게 갖춰져가지고 들어온다니까 너무 신기하고 좀 기대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총 사업비 1,056억 원이 들어가는 이 시설은 하루 200톤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광역 소각장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폐기물 처리 시설로 그치지 않습니다. 찜질방과 물놀이장, 환경교육장, 전시홀까지 시민이 머무는 소각장이 목표입니다. 소각시설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줄이고 친환경 교육과 힐링이 결합된 복합 체험 공간으로 바꾸겠다는 전략입니다.
지금은 연말 개장을 위한 막바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각동과 전망대 등 주요 시설은 마무리 단계이고 내부 마감과 조경 공사가 한창입니다. 4월 현재 공정률은 88%로서 주요 구조물은 대부분 완공된 상태이고 7월부터는 3개월간 소각로 시운전을 하고 11월부터 정상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혐오 시설을 체험형 지역 명소로 바꾸는 실험. 서산시의 도전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주목됩니다. TJB 김상기입니다.